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오전장에 꿈의 8,000피를 터치한 뒤에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가 반류가 됐는데요. 시장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원달러 환율의 수급도 불안정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선물 시장이 흔들렸고요. 그에 대한 여파가 우리 시장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찾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그만큼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된 뒤 또다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섹터가 어떤 게 있는지 마켓 A컷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꿈의 8,000피에 도착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반도체도 있었지만 뒷심은 로봇이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됐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신스틸러는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수의 분위기가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이러한 급락 후에는 또다시 재반등의 기회가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로봇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더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그동안 참 많이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6,000피 그리고 7,000피, 8,000피가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안에 있는 기업들,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의 지형 변화도 함께 찾아왔었는데요. 2월 달에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7,000피와 8,000피가 될 때 동안 투톱의 자리는 무너지지 않고 공고하게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만 3위부터 10위 안에는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을 강력하게 이끌었었던 2차 전지 그리고 원전이라던가 바이오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스퀘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크게 상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나 힘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했던 건 7,000피에 돌파했을 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와 같이 방산이라던가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바이오 관련된 기업은 지금 이 10위권 안에서 벗어난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방산 기업들도 이제는 10위권에서 모습을 찾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한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요. 전력 설비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기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삼성전기가 위로 올라온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로봇 모멘텀 안으면서 현대차 그룹이 지금 상위권에 이름을 포진하고 있다는 점. 삼성물산도 지금 성큼 올라왔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가치 더하기 여기에다가 원전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1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반도체가 여전히 톱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로봇 여기에다가 지주사에 대한 밸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이런 기업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봇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현대차는요, 오늘 로봇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장중에 시가총액 3위를 잠깐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피지컬 AI 전략을 좀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대장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 로봇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건 이번 달에 발표됐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의 움직임 그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로봇이 정말 우리 실생활과 다 가깝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뷰가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하기 어려운 굉장히 고난도의 자세를 수려하게 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상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하나가 더 붙으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이쪽을 보시게 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배 구조를 좀 한눈에 보기 편하게 도식화가 된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대부분의 지배구조에서 많은 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때 현대차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의 지분도 일부가 참여가 됐었는데요. 이 소프트뱅크의 풋 옵션 일정 기일이 지금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달이 다가오게 됐을 때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현대차가 사들이거나 아니면 상장을 통해서 돈을 구해야 되는
되는 그러한 일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장을 하게 된다면 현대차 또한 지분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자금도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로봇에 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더해지면서 현대차의 뷰가 점점 더 바뀌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8년에 부품 서열화 작업에 아틀라스를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30년에는 조립 공정에 투입이 되고 35년에는 하이엔드 휴머노이드를 연간 무려 150만 대를 판매하면서 시장 점유율 10%가량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지컬 AI를 통해서 현대차가 자동차 기업을 넘어서 로봇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키를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죠. 여기에다가 최근에 LG 기업들이, LG 그룹주들이 가전주에서 로봇 밸류체인으로 재평가받으면서 LG 그룹주들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증권가에서 나온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을 정리해봤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LG전자에 대해서 가뿐해진 몸으로 로봇 밸류체인에 탑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2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LG전자가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이익 체력이 굉장히 좋게 개선이 됐고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의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데요. 로봇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액추에이터가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LG전자가 이를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클로이의 POC 일정이 2027년에서 올해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 그만큼 클로이 기술력을 검증하는 양산을 단축했다는 건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LG전자는요. AI 데이터 센터 냉각 사업, 그러니까 칠링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기업들에게 먹히고 있고 결국에는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피지컬 AI 모멘텀 여기에다가 모빌리티까지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흥국증권 같은 경우에는 LG에 대해서 자회사의 가치 상승과 주가를 재평가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13만 5천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가장 큰 건 LG가 LG전자의 지분을 무려 35%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LG전자의 주가가 상승하니까 LG 역시나 주가를 다시금 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LG의 순자산 가치가 좀 증가하고 있고 이게 목표 주가의 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LG CNS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 주주 환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LG는 지금 저평가다라고 흥국증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LG전자뿐만 아니라 LG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죠. 여기에다가 국내 대기업 중에 로봇 모멘텀을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협동 로봇에서 AI 로봇 솔루션의 기업으로 좀 진화하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로봇 그 가운데서도 팔을 좀 잘 만드는 업체였습니다. 로봇팔 5개 시리즈를 갖고 있고요. 14개의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9%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다소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원 엑시아의 지분을 89%가량 인수하면서 이제는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인수 금액은 374억 원으로 원 엑시아는 포장과 적재 공정을 자동화로 전문하는 SI 업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이 공장마다 갖고 있는 구조라던가 산업의 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게 원 엑시아의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턴키 납품도 이제 가능해지고 유통 경로도 이번에 인수를 통해서 훨씬 더 단축이 되고 이 기업이 미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신공장으로 이제는 6월 달에 이전을 하게 됐는데 그 부지가 기존보다 4배 정도 더 증가된 확대된 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업 가치 여기서 창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로봇 모멘텀은 더 클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 더해지고 있습니다. 공장 효율화에 최적화된
기업을 인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 팔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여기에다가 두산 로보틱스는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앉아 있는데요. 엔비디아와 협력을 지금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지금 함께 결합되어 있는 스캔앤고를 좀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에이전팅 로봇의 OS 기반의 솔루션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로봇 팔이 단순하게 하나의 동작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물건의 위치가 변화했거나 사용자의 컨디션 변화가 되었을 때 이거를 로봇이 인지를 하고 그 적재적소에 맞게 로봇이 행동할 수 있게 구현해주는 그러한 기술력을 엔비디아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됐을 때 단순히 로봇팔이 단순한 어떠한 하나의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똑똑해진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로봇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걸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7년에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28년에는 산업용 휴머노이드를 공개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악재의 좀 리스크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10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당연 부담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자금 조달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북미 시장에 지금 SI 시장이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게 원 엑시아를 인수했던 걸 과연 이 인수 금액을 채울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의문을 지금 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내를 대표하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피지컬 AI 시대 단순히 로봇을 하나의 종목으로 보는 것보다는 생태계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라는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피지컬 AI 시대를 맞이한 만큼 관절 아니면 레이더, 라이다 여기에다 더해져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까지 하나의 밸류 체인으로 이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하실 때 반도체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 밸류 체인을 전반적으로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네이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오전장에 8,000선을 돌파해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가 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구간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해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고요. 또 중동 안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중동 노이즈가 다시 한번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역시 상승 압력받으면서 현재 WTI의 경우에는 $100 위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 8,046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터치해낸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장중에 7,600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날 낙폭을 조금 축소하려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낙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7,500선까지 현재 구간 밀려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엔비디아 H200 중국에서 구매가 허용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구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총파업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좀 더 낙폭이 큰 모습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는 7,58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140선까지 밀려난 모습이고요. 그간 파란불을 켰던 코스닥 어제 강세 흐름 이어갔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조정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금 4%대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7거래일 연속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4조 넘게 팔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 기관의 경우에는 순매수 포지션 취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던 모습이었는데 이내 매도로 전환하면서 시장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코스닥 안에서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오늘 개인이 9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소폭의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 부각받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주회사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LG를 중심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간 반도체 또 대형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이 지주사의 경우에는 다소 소외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LG가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LG그룹의 이 포트폴리오가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인공지능, 전장 그리고 배터리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LG전자의 경우에는 피지컬 AI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6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배터리 계열사 역시도 북미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EXS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LG를 중심으로 지주사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LG가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8.7%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GS 역시도 오늘 장중에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4%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CJ의 경우에는 3.7%, 농심홀딩스도 3%가량 상승하고 있고 두산의 경우에는 현재 2.8% 조정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 하루 만에 급락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앞서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 계획을 2번이나 반려하면서 공시를 통해서 미정으로 변경을 했었는데 이틀 만에 다시 한번 일정을 재확정하면서 시장 하방 압력과 함께 이 하나솔루션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발행가액 확정일의 경우에는 당초 6월이었는데 7월로 미뤄졌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DN이 8%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13% 급락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5%가량 하락하고 있고 HD현대 에너지솔루션 18%대 급락, OCI홀딩스의 경우에는 2% 강하게 하방 압력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증권주 쪽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8,000P에 드디어 진입을 했는데 장 초반에 바짝 올라가고 오늘 시장은 속절없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증권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못한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돋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금융지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에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9,149억 원 기록했습니다. 9천억 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순이익을 기록한 거고요. 99% 전년 동기 대비 성장, 전 분기 대비로는 162%의 세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주식시장의 강세를 온전히 이 수혜를 다 누린 분기 실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특히나 수수료 수익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브로커리지 부분이 55% 증가했고요. 자산관리 부분도 10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에 대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WM이나 연결 자회사의 이익 기여가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또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제시했습니다. SK증권에서 여전히 탑픽 종목이라면서 목표 주가 41만 원까지 끌어올렸고요. 증권 업종 내에서 최고 수준의 이익 체력을 증명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PB가 1배 수준으로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40만 원대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다시 한번 신기록을 경신했다면서 압도적인 경상이익 1위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도 업종 내에서 높은 ROE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다각화된 사업 구조까지 매력적이라고 봤습니다. 삼성증권도 32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재 수익성을 감안하면 경쟁사 대비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확연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증권주 오늘 분위기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금융지주만이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금융지주의 상승 탄력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많이 시드는 상황인데요. 26만 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LS증권,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다른 증권주에는 오늘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3.8%대 약세 구간 7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네, 증권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로봇주가 오늘 또 급락장 안에서도 그야말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면서 반도체에 이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라는 평가받고 있고요. 피지컬 인공지능 이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커진 영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시장은요, 2035년까지 연평균으로 77%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 로봇 사업 속에서 현대차 그룹의 로봇 데이터 사업 손익 추정치를 이렇게 봤을 때도요, 2027년에 3억 3,800만 달러 수준에서 110억 1,600만 달러까지 2030년에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2028년에는 부분의 매출이 5억 원대, 그리고 2030년대 55억 달러대로 또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가 앞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따라갈 것이라는 궤적을 함께 갈 것이다라는 삼성증권의 분석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2020년 수준의 테슬라 시가총액을 현대차가 현재 작년과 재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들도 약세장 안에서 계속해서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주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16%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LG전자도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11% 급등 흐름 이어갑니다. 로보스타에도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다만 장중에 현대차의 주가가 하락 전환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대 조정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로봇주 분위기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엔터주 쪽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2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 영업이익을 270억 원에서 28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334억 원대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0% 성장을 이뤄냈고요. MD 매출이 특히나 이번 실적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전체 매출액이 1,800억 원 수준이었는데 MD 매출이 606억 원으로 잡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5% 급성장을 이뤄냈다라는 분석입니다. 키움증권에서도 성공적인 MD 전략을 증명했다라면서 엔터 업종 안에서 JYP 엔터를 탑픽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유지를 했고요. 이번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MD 사업의 구조적인 성장 덕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걸그룹 트와이스의 도시별 팝업 전략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일회성이 아닌 전사적인 MD 확대 신호탄이라는 분석 속에 고무적인 성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는 스트레이키즈의 차기 투어 일정이 공개될 예정인데 이것이 또 추가적인 실적 상향 모멘텀으로 강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엔터주 분위기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단연 돋보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실적 덕에 8% 가까운 오름세 현재도 유지하고 있고요. CJ E&M과 하이브는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SM과 YG 엔터테인먼트에는 오늘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각각 1% 안팎의 내림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전문가님과 함께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전문가님이 꼽아주신 특징주들 종목 파인더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 종목들이 확실히 눈에 띕니다. 두산 로보틱스나 LG전자 같은 종목들 올라와 있고요. 이 밖에도 삼성전기가 약세장 안에서 또 빨간불 켜면서 선방하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한국 금융지주도 눈에 띄고 있네요. 어떤 종목 또 골라주셨을지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장중에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기존의 로보틱스 관련주를 비롯해서 LG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로보틱스의 재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특히나 눈에 띄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흐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두산 로보틱스 로봇 이제 과거에 이제 로봇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피지컬 AI라고 많이 좀 부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로보틱스들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반도체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반도체주들을 분석을 할 때 가진 어떤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이제 통해서 저평가라는 부분을 이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분석을 많이 하죠. 사실 근데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저평가라고 부를 수는 뭐 당연히 없는 부분이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로봇주는 지금 현재 머리로는 못 사죠. 이제 가슴으로 이제 사는 게 로봇주인데 두산 로보틱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간단히 브리핑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LG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 이런 식의 로봇 관련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순매수 굉장히 강한 부분인데요. 일단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306만 주 정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관련돼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로봇주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현재 두산 로보틱스죠. 일단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로보틱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이제 온기가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사 이익,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이제 통신도 있고, 이제 태양광도 있고, 로봇도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제 지난 3월 달에 미국 안보 로보틱스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발의인데 이게 이제 어떤 발의냐 하면 4개 나라를 콕 집어서 이 나라에서 만든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취급을 하지 말자. 미국에서 유통도 안 되고 수입도 하지 말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 딱 4나라를 찍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반사 수혜가 될 것이다. 사실 엄밀히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수혜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원엑시아 미국 기업 인수죠. 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하는 기업이냐면 협동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죠. 한마디로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 이제 팔만 달려 있는 것 같은 이제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우동도 말아주고 막 그런 이제 커피도 뭐 타주고 그런 부분들, 이제 어떤 조립도 좀 도와주고 협동 로봇은 협동 로봇 말 그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좀 장단점이 있긴 한데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에서 인수한 원엑시아가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하면 바로 이 부분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의 전략적인 변화가 확실히 엿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원엑시아 인수거든요. 일단 지금 협동 로봇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엄밀히 얘기해서 설 자리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전 세계적인 협동 로봇 순위를 좀 말씀드리면 일본은 이제 덴마크의 이제 유니버셜 로봇이죠. 미국의 테러다인이라는 장비사가 인수를 했죠. 2등, 3등은 이제 화낙, 일본의 화낙, 대만의 테크맨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만의 테크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테크맨 코리아가 2배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협동 로봇을 만드는 기업 중에 2배 성장한 기업이 사실상 없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3개 기업에 밀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중국 기업들한테 한참 좀 뒤처지는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어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협동 로봇도 일단은 유지를 하긴 하지만 이 솔루션 기업인 원엑시아를 인수해서 이쪽에서 좀 모멘텀을 찾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원엑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하는 기업이냐면 협동 로봇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솔루션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바로 원엑시아죠. 매출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수주 잔고가 한 100매덕 된다라고 하는 거 보면 하지만 앞으로 어떤 전망은 좀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한 가지 장점이 하나가 있죠. 일단 빚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이제 사내 현금성 자산도 한 2천억 넘게 있기 때문에 이 원엑시아 같은 기업들 계속적으로 임수합병을 하면서 좀 덩치를 키우고 어떤 전략적인 변화를 모색을 하면서 일단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부분이라 외국인들이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 실적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이 7조 원짜리 기업이 지금 현재 매출이 153억이죠. 영업 손실이 영업 이익이 아니라 영업 손실 120억.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0% 정도 늘었다. 늘은 게 이제 153억이죠. 일단 로봇은 사실 과학의 멀티플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숫자로 로봇 기업을 일단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제 모멘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월봉 차트로 좀 길게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를 찍었던 게 한 12만 원 부분이죠. 이 12만 원 부분을 이제 월봉상으로 길게 봤을 때 여러분들도 당연히 느끼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상장하고 나서 바로 이제 3달 정도, 2달 정도 뒤에 12만 원에서 좀 약간 밀렸고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또 로봇 붐이 일었을 때 12만 원 돌파를 했는데 안타깝게 좀 밀렸죠. 이번에 이제 12만 원을 안착을 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봉상에서 수급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빨간색 선에 외국인 수급 일단은 좀 약간 매도가 나오는 듯한 느낌이고요. 기관 수급은 5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에서 매수로 좀 전환이 좀 됐네요. 정리를 하면 로봇은 일단은 숫자로 접근하는 것은 현재는 좀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가 있고 계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되고 현대차 그다음에 LG전자의 어떤 그 주가 흐름이 다른 로봇 관련주들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분석해봤습니다. 피지컬 AI라는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한 앞으로는 계속해서 주시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흐름도 함께 잘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찾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또 골라보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장중에 20% 이상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었고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514%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실적 분석도 함께 좀 도와주시죠. 네, 오늘 시장 전반적인 조정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더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하나 마이크론이 있고 하나 머티리얼즈가 있죠. 하나 마이크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키징, 이제 오사트라고 표현하는 후공정 기업이죠. 하나 머티리얼즈는 실리콘 링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마이크론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마이크론 이제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62% 늘었고 앞서서 잠깐 브리핑 해주신 대로 영업이익은 720억으로 514% 늘었다. 514% 늘은 거는 좋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저 효과도 조금은 좀 들어있겠죠. 이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실적이 늘었는데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게 있겠죠. 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늘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베트남 박장 공장 단가 협상에 따른 마진 개선 효과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베트남에 이제 공장 2개 있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박장 공장이 있고 박냉 공장이 있는데 박장 공장에서 어떤 기업의 전담으로 이제 패키징을 합니다. 후공정을. 그게 어떤 기업이냐면 SK 하이닉스 낸드와 D램을 후공정 처리를 하는 이제 베트남 이제 박장 공장인데 여기에서 어떤 단가 협상에 따른 마진 개선이다. 그동안에 어떤 원재료 값은 올라가는데 SK 하이닉스와의 어떤 협상에서 좀 약간 밀려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단가를 좀 올려서 책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브라질 법인이 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46% 늘었다. 브라질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브라질 반도체 공장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 이런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뭐 RF 칩이라든가 통신 칩이라든가 이런 칩을 만드는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어떤 후공정 처리를 해주는 게 바로 브라질 법인이죠. 이쪽이 이제 상당히 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부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유일하게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브라질에서 후공정을 처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좀 어떤 성장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 부분 2.5D 패키징 관련돼서 고객사 3곳을 확보를 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자. 2.5D 패키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TSMC가 엔비디아 GPU를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코어스라고 해서 2.5D 패키징이죠. 1D, 1D 패키징은 일단은 뭐 기판 위에 메모리와 칩을 이제 땅땅땅 놓는 게 이제 1D 패키징이고 2.5D 패키징은 칩과
기판 사이에 인터포저라는 게 들어가죠. 3D 패키징은 그냥 위로 쌓아버리는 거죠. 2.5D 패키징이 이제 TSMC 코어스 패키징이 이제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들어오는 물량을 처리를 못 해주니까 지금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그 물량을 분산 받으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2.5D 패키징을 아직은 뭐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양산 단계까지는 아닌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일단 뭐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성장 모멘텀까지 좀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대량 거래와 더불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차트로서 어떤 뭐 선을 긋는다든가 어떤 패턴을 본다든가 이런 건 뭐 불가능하죠. 일단 수급만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4월달 들어서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기관의 수급이 이제 매도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매수적으로 5월달 들어서 전환이 되는 흐름. 다만 외국인들은 매수 탄력이 조금 약간 줄어들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외국인들 매수로 끌어올려졌던 하나마이크론의 주가를 기관이 바톤을 받아서 이어받아서 이제 더 추가 상승으로 이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두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또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포착 종목도 종목 파인더 판 안에 숨어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또 열어볼게요. 네, 오늘의 포착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뭐 앞서 기사를 보니까 국내 철강업계 미국 수출이 회복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현 시점에서 현대제철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현대제철, 미국 수출, 뭐 실적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제철을 지금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현대모비스죠. 현대모비스가 더 핫한데. 지금 이 정의선 회장이 이제 승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모비스를 장악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현대차 그룹의 어떤 이 지분 구조를 봤을 때 맨 위에 현대차보다 위에 있는 게 이제 현대모비스죠. 네. 현대차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현대모비스니까. 근데 정의선 회장은 지금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0.3%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좀 끌어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의 3대 주주죠. 지분이 이제 6% 정도 갖고 있죠.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6조 원대의 현대모비스 지분,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한 4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사실 현대제철의 가치에 현대모비스 지분이 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대모비스 지분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대제철의 주가 흐름이 시장에서 상당히 핫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의선 회장은 이제 어떤 지분을 늘기 위해서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서 모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글로비스, 현대모비스를 합병을 하든가 한번 시도가 됐었었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정모 회장이 갖고 있는 현대차 지분이 7%인가 정도 되죠. 사실 그거 받는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그 어떤 세금 관련돼서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핫한 어떤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제철 1분기 실적 한번 좀 살펴보면 나쁘진 않았어요. 일단은 뭐 적긴 하죠. 157억 정도 흑자가 나왔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157억 흑자가 아니라 이제 흑자 전환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철강주들도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어떤 뭐 묻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철근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것과 관련된 우리가 보통 철근을 좀 약간 어떤 리포트 같은 데는 봉영강이라고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봉영강이 철근이죠. 우리나라 봉영강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전년 동기 대비 18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건물을 지을 때는 철근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 일단 참고를 하시고 차트 잠깐 보고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제철 한 8%까지 올라갔다가 시장 좀 하락하면서 아쉽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3월달 전후돼서 전 고점까지 도전이 트라이가 나왔다가 밀려 있는 상황인데 수급은 이제 외국인들 수급은 이제 매도가 좀 거의 나온 듯한 느낌이고 기관 수급은 좀 살아나는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네요. 거래량도 사실 크게 늘어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차분하게 늘어나는 거래량이 굉장히 좀 좋은 거죠. 가격적인 전략 한번 제시를 해드리면
보면 매수가는 그냥 현재가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정도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되겠네요. 손절 가격은 41,000원으로 직전 저점 정도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 종목 현대제철이었습니다. 목표가 55,000원까지 전고점 돌파 여부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 법안을 한 단계 진전시키며 암호화폐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코인베이스는 5.06% 상승했고 장중 한때 9% 넘게 뛰었다. 제미니는 약 7%, 로빈후드는 5%, 소파이는 4% 넘게 오르며 시장 기대감을 반영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는 클래리티 법안을 찬성 15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감독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기준을 세우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과 금융기관의 결제, 대출, 수탁, 거래 사업 기준도 포함했다. 다만 최종 통과까지는 민주당 의원 추가 지지가 필요했다. 자금 세탁 대응, 공직자 이해 충돌,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가 쟁점으로 남으며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했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하는 섹터, 빨간불을 켠 섹터는 뭔지, 또 쉬어가는 섹터는 뭔지 확인해 보면서 좋은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는 보네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나현진 대표님과 오늘 섹터 대 섹터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이 변동이 매우 큽니다. 장 초반에 8,000포인트를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한번 찍었는데 그 뒤로 지금 600포인트가 넘게 지수가 내려앉았습니다. 6% 넘게 지금 하락이 나타나면서 오늘 하루에만 지수가 600에서 7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극심한 변동성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8%가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마구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하는 섹터는 뭔지 여지없이 또 흘러내리는 섹터는 뭔지 섹터 대 섹터 첫 번째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2차 전지가 사실 상승 섹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낙폭이 덜하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조금 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전지가 반도체가 엄청난 랠리를 보이니까 약간 쉬어가고 있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좀 반사이익을 보나 싶었는데 끝까지 흐름은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상승하면서 마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문제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8% 넘게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크게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엇갈리는 상승 하락 섹터 대 섹터. 일단은 상승하는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는 섹터, 2차 전지 섹터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대표님, 2차 전지 최근에 조금 이제 쉬었습니다. 이제 추세적으로 그래도 하반기까지 2차 전지 배터리 업종이 좀 주가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주의 장세의 특징으로 보자면 로봇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 이후로 연결될 수 있는 순환매 흐름으로 다음번 섹터가 2차 전지, 배터리 쪽이었는데 오늘 시장이 오후들면서 다 같이 동반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오전의 상승분을 좀 다 상쇄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고 난 이후에는 로봇에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이나 피지컬 A에 들어가야 되는 배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전고체 배터리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의 이유는 아무래도 배터리 관련해서 안정성이 더 주목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2차 전지 섹터, 특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부분으로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순환매 흐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오전 장세까지는 분명히 강세를 나타냈지만 오후 들면서 좀 약세를 나타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관련해서는 리튬 선물 가격이 중국에서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배터리 가격 상승분 그리고 또 국내 생산을 촉진하겠다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7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강세가 예상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그 지수 하락으로 인한 동반 하락세로 전환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네. 자, 이렇게 2차 전지 업종이 그래도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선되는 업황, 리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AI, 피지컬 AI 쪽에 결국에는 배터리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오늘 뭐 수급창을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도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오늘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섹터가 가장 크게 지금 끌어내리는 힘이 결국엔 반도체입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외국 기관들이 포트 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오늘 장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좀 더 압박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 시한 노조 파업과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가 좀 겹쳐 있는데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갔던 반도체 오늘의 조정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대표님? 주가 지수 8,000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네, 필두로 한 그렇죠.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락으로 반전을 하면서 좀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좀 전날 많이 올랐다가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뭐 완화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나타나면서 좀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합의된 문구나 실질적으로 수출이 기대되는 부분에 대한 협약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까지 영향이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의 반도체 관련한 기업 중에서 시스코 같은 경우가 파운드리 관련한 부분을 주문을 하면서 대만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던 부분도 뭐 큰 이슈는 아니지만 파운드리에 대해서 좀 독점을 기대했던 그리고 성장을 기대했던 삼성전자의 입장으로서는 노동법 관련한 이제 뭐 파업 관련한 부분과 더불어서 약간 약세로 전환되는 요인이 작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지수 8,000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일조를 했지만 오늘 같은 약세로 두 종목에 대한 두 종목이나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약세 전환으로 인해서 지수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두 종목의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크게 차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감도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의 하락세는 조금 우려를 해볼 수도 있는 측면으로 보입니다. 당장의 반등으로 빠르게 전환하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조금은 필요한 단계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 주에 뭐 바로 급반등보다는 다음 주에 약전환에서 뭐 기간 조정 정도를 잘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섹터를 또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주셨어요. 많이 올라왔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에 조금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야 되나라고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나현진 대표님의 투자 의견도 참고를 해주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승과 하락 섹터 대 섹터 확인해봤는데 그럼 이 중에 상승 섹터, 그래도 2차 전지가 뭐 하반기까지 좋은 그런 전망들이 있잖아요.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 한번 이럴 때 공략해볼 만한 종목 뭘로 보면 좋을까요? 네, 오전의 강세보다는 조금 뭐 다시 한번 내려온 상황이지만 대주전자 재료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호재성으로 볼 수 있는데 MLCC에도 들어가는 페이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재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MLCC가 증가를 하면서 MLCC에 들어가는 소재까지도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 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면서 분기 매출 9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대주전자 재료가 현재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에서 시가총액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은 매출 증가, 그러니까 성장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분기에 90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오게 되면서 2분기에 대한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태양전지용으로 들어가는 페이스트 관련해서도 신규 고객사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호재도 기대가 된다는 점이 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주전자 재료 뭐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이 다 엮여 있죠. 태양광 쪽도 있고 MLCC 쪽도 있고 실리콘 음극재 쪽도 있고 뭐 최근엔 광 관련된 광통신 쪽도 연관된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대주전자 재료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한번 기회를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섹터 대 섹터 더 상승하는 하락하는 섹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그나마 힘을 내고 있는 뭐 최근의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완전히 꺾인 건 아니고요. 로봇주들이 오늘 그래도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 중에 대장은 이번 주에는 누가 뭐라 해도 LG전자겠죠. LG전자, 두산로보틱스 이 두 종목이 오늘 특히 강세를 이어갑니다. 반면에 전선 케이블 쪽 결국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인프라 투자 관련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번에 좀 조정을 함께 받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전력기기, 전선 케이블 쪽도 같이 떨어지니까 낙폭이 조금 더 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상승하는 섹터부터 좀 볼까요? 로봇주들 오늘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좀 주춤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피지컬 AI나 로봇 쪽의 추세는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이번 주에 로봇 섹터가 좀 강세를 나타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산업 현장에 대한 파업 관련한 부분에 대한 우려 이 부분도 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피지컬 AI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로봇 사업이 상승세로 확산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는데 현대차 그룹이 지난주에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여부를 6월 중으로 결정하겠다는 부분이 나오면서 먼저 올랐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강세를 나타냈던 종목은 아무래도 LG전자가 되겠습니다.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비싼 부품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단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액추에이터를 내재화하겠다는 기대감이 들면서 LG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터의 경쟁력 그리고 계열사 간의 수직 계열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까지 예상이 되면서 LG전자의 강세가 이번 주 유독 두드러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LG전자 또한 주가가 좀 너무 빠르게 선반영돼서 올라왔던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로봇 섹터 관련해서는 LG전자, 현대차그룹처럼 최근의 흐름은 실제로 영업이익단에서도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로봇 기업 중에서 피지컬 AI나 아니면 액추에이터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가치 등으로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에 좀 집중되었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올라갔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산업용 로봇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용 로봇에 투입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오늘 주가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모두 강세를 나타냈지만 오후 들면서 힘이 빠지는 건 지수 약세에 대한 영향으로 같이 영향을 받게 됐다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의 다음 주 정도의 조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로봇 섹터는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뭐 로봇주들은 전부 다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LG전자나 두산 로보틱스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도 보여주는 걸 보면 다음 주에는 다시 좀 이런 상승 추세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시네요. 로봇주들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락하는 섹터, 하락 섹터 중에 전선 케이블 쪽이 오늘도 좋지 않은데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관련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들이 일순간에 좀 조정을 받는 느낌이 있는데 전선 케이블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전선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 같은 경우처럼 오늘 오르다가 지수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아니라 오늘 장 시작하면서부터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에 따른 이유로 본다면 사실 4월부터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섹터를 꼽는다면 전선 케이블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변압기나 전력 인프라 쪽보다도 더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격도에 대한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서 좀 부담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급등에 따른 이격 조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미국에서도 미국 생산하는 전력 기업에 대해서 전선 기업에 대해서 우대하겠다는 정책이 예상이 되면서 물론 우리나라 LS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전선 관련한 기업 생산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점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감은 아직도 좀 시장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 들어서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물가가 상당히 높게 부담이 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금리가 지금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기대치는 상당히 소멸됐고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는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전선 케이블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성장은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시장에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주가가 그동안 이격도를 상당히 버리면서 높여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정을 받을 빌미가 됐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AI 인프라 투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지금 끊임없이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는데 물가 지표를 보고 금리에 대한 걱정들이 생기면서 이런 투자를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도 분명히 한쪽에서는 생기고 있다라는 걸 시청자분들도 요거는 인지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하락하는 섹터 중에 전선 케이블 중에 종목을 하나 조금 더 분석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전선주 중에서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수익 이익성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그 부분보다도 좀 안정적이고 실적도 상당히 받쳐주고 있었던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LS 에코에너지가 그래도 전선주 중에서는 제일 늦게 올라오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던 그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전력망 관련해서 이제 공급 소식에서도 LS 에코에너지가 그 수주를 따내면서 최고가 조정 이후에 좀 조정세로 전환을 했다는 점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면서 이 부분도 아까 전선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이격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수가 이제 부담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영향도 같이 받았다는 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락 섹터 중에서도 좀 특징주로 꼽아봤던 건 다른 전선주에 비해서는 고부가가치 케이블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고 수익성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고평가돼 있지는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LS 에코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력주, 전선 케이블주가 같이 동반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도 있는 종목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LS 에코에너지를 오늘 또 하락하는 섹터 중에는 상대적으로 상승도 덜하고 근데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파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밸류로 따져봤을 때 지금 하락하면 오히려 좀 싸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그동안 뭐 대한전선이나 대원전선 너무 급격하게 오른 것들은 이격도를 줄이고 있는데 LS 에코에너지는 그런 부담은 좀 덜하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시장이 반등을 보일 때 LS 에코에너지를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오늘 시장에 상승하는 섹터, 하락하는 섹터 자세하게 분석해봤는데요. 나현진 대표님 오늘 좋은 전략 또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현대자동차 평 1986년 미국 시장에 상륙한 한 한국차를 보고 외신들은 일회용 카메라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차라고 조롱했습니다. 가격은 쌌지만 성능은 형편없던 그저 가난한 자들의 이동수단이었던 이름.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뒤흔들고 시가총액을 갈아치우며 독일과 일본의 콧대를 꺾어버린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현대자동차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차의 역사는 사실 무모함 그 자체였습니다. 남들은 수십 년 걸린다는 독자 모델 개발을 정주영 회장은 일단 해봤어? 한마디로 밀어붙였죠. 그렇게 탄생한 포니는 눈물겨운 굴욕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엔진 기술이 없어 일본 미쓰비시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했고 조립 불량으로 미국 고속도로 위에서 멈춰서기 일쑤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의 진짜 무기는 도끼였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신차 수만 대를 세워놓고 망치로 때려 부수며 품질이라는 단어를 각인시켰습니다. 누군가의 파멸을 비웃음으로 견뎌내며 일궈낸 처절한 생존의 기록인 거죠. 영원한 2등 혹은 가성비 브랜드로 남을 것 같던 현대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판이 바뀔 때였습니다. 내연기관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던 독일의 벽을 전기차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무너뜨린 건데요. 아이오닉 5와 6가 전 세계 올해의 차를 휩쓸 때 사람들은 비로소 현대가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닙니다. 수소 에너지부터 로보틱스, 우주까지 넘보는 하이테크 기업으로 스스로를 뛰어넘어 버린 건데요. 현대차의 성공 이면에는 항상 결핍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브랜드 파워가 약해서 늘 무시당했던 그 서름이 지금의 압도적인 속도전을 만든 거죠. 일본의 엔진을 빌려 타던 변방의 조립 공장에서 전 세계 모빌리티의 기준을 바꾸는 절대 포식자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을 조준하는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1분기 영업이익 8배 폭등이라는 기록적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수장 전영현 부회장은 사상 최대 실적에도 방심할 때가 아니다라며 내부에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다. 겉으로는 화려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실상은 업황 회복에 기댄 착시 효과라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 전 부회장은 현재의 호황을 기술 경쟁력을 회복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AI 열풍에 취해 공급자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고객 앞에 철저히 의뢰 자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숫자가 조금 나아졌다고 자만하는 순간 경쟁사와의 격차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질 것이라 역설했다. 설상가상으로 노조의 총파업 예고가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파업 강행 시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0조 원 넘게 증발할 수 있다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다. 초유의 파업 위기와 치열한 기술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8,000포인트를 도달했다라는 그 기쁨도 정말 잠시였고요. 빠르게 반락하면서 현재 구간 600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7,374선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보다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 없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이렇게 더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뭐 8,000선을 또 터치를 하면서 좀 기분이 좀 좋게 출발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매도 사이트까지 걸릴 정도로 코스피 같은 경우 낙폭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뭐 하락에 대한 이유는 붙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역시나 가장 큰 거는 5월 달 들어서 20% 넘게 급등했던 급등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세가 상당히 강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소멸이 됐죠. 소멸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또 한번 적용이 되면서 일단 시장은 약간 회피성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CCI에 이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도 쇼크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또한 역시나 증시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주도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익 상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그룹이라든지 LG그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장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낙폭되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무너지지 않는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더 여쭤볼게요. 그 일본의 기준금리 상승 압박 속에 환율 부담감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담감이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이 좀 담기에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다음 주에 뭐 더 하락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금리적인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일본이 4월 달에 인플레이션 쇼크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던 거고 네. 그래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는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주말까지도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비중을 너무 확대하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항상 주 초에 조금 비중을 늘릴지 말지를 고민하시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한 30% 정도는 확보해 놓으시고 대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금 비중 확대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만큼 흔들림의 진동폭도 크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현재 구간 시가총액 20위까지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러한 진동폭도 점점 더 줄어들고 나중에는 또 시장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도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의 가치 자체가 변질된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단 지금부터 좀 어떠한 섹터들을 봐야 될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8,000포인트 터치할 때만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에 강한 좀 기대감이 있었었고 현대차가 시가총액 3위까지도 터치를 했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시가총액 5위 안에서는 현대차가 2.8%가량 하락하면서 그래도 좀 지수 낙폭 대비는 버텨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대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고 그리고 또 모멘텀은 어떤 걸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현대차는 지금 로보틱스 쪽에서는 뭐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 주식 같은 경우는 중장기를 좀 베팅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지금 피지컬 AI를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일단 올해 또 하반기 때 기대감이 있는 게 로봇 훈련 센터 그다음에 아메리카 로보틱스라고 해서 생산 법인 설립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 때문에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와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테슬라보다 훨씬 더 이 로보틱스 상용화에 대해서 더 가까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대비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분의 1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부담을 느낄 구간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봐도 100만 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중장기 베팅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현대차 충분히 베팅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사실 뭐 현대차 그룹
기업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뭐 현대 오토웨버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모든 기업들, 현대 모비스 등등등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MBR 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약간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MBR 모션은 이름은 생소하지만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어링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뭐 스틸볼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테이퍼 롤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틸볼 같은 경우는 이 MBR 모션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딱 세 개의 회사만 만들 수 있는 최상위 등급의 스틸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테이퍼 롤러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이 회사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전 세계에 있는 3대 베어링 회사 모두 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들 고객사를 통해서 지금 현대차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뭐 옵티머스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다양한 산업군 쪽으로 엔드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잠재력이 굉장히 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과 방산 쪽으로도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로봇과 방산 쪽은 너무나 핫한 그리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섹터인데 일단 지금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가 옵티머스 밸류 체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도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과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보스틱스 관련된 가치도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지금 현재 개발을 완료한 상태인데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K 방산 쪽 밸류 체인에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영업이익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아무래도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넘는 순간부터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 이후에 엄청난 속도로 실적이 급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2027년도 내년 예상 실적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PER이 10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글로벌 그룹들 대비했을 때 거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수익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 그리고 지금 전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고점 저항 고려해서 한 28,000원, 29,000원 정도 선까지 한번 목표가를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BR 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로봇 이야기 하니까 오늘 로봇 기업들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건 LG 그룹이 아닐까 싶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터치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었고 현재 구간에도 시총 50위 안에서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LG전자 로봇 기대감 속에 우리가 신규로 좀 접근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관련돼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LG는 사실 현대차라든지 삼성그룹주를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좀 오르지 못했던 그 네, 소외감이 맞습니다. 많이 들었었던 종목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로보틱스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연내에 이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당연히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가 로보틱스 사업의 가장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된 가치 평가가 충분히 반영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일단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전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정밀 제어 관련된 기술을 이미 갖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사업 쪽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보스틱스 사업에 대한 어떤 가치가 반영된다고 하면 역시나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발열 문제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냉각 솔루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냉각 솔루션 관련된 가치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지금 피지컬 AI와 모빌리티 관련된 협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의 어떤 시너지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 급등해서 사실 지금 LG 같은 경우 그룹주 같은 경우는 급등한 이후에 지금 시장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가격적인 부담이 덜한 지금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금도 신규 매수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관련해서 LG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보티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조금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 로보티지 같은 경우가 LG전자가 한 7.53%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니까요. 한 4만 원 이상 정도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시고 로보티지도 한번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로보스타도 있죠.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지분은 지금 현재 이 회사가 LG가 33% 정도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현명사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오늘 급등한 이후에 약간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10만 원 정도 선까지는 계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선을 목표가로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와 협력하고 있는 로봇 기업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뜨거웠던 섹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기판 관련된 섹터들도 저희가 꼭 확인해 봐야겠죠. 삼성전기 100만 원 선 돌파하고 오늘도 또다시 고점을 높여 잡으려는 모습 나타났는데 LG이노텍도 100만 원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증권가의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기판 기업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가장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기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워낙 지금 AR 쪽에서 수요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판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쇼티지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기판 섹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장주인 삼성전기 같은 경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밀리긴 했지만 최고가를 터치했었거든요. 11만 원이 넘어갔었으니까요. 110만 원이 넘어갔었으니까요. 그만큼 기판 쪽 사업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삼성전기 아직도 좀 상승 룸은 열려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FC-BGA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FC-BGA가 마진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60%까지 지금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판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사실 적층 세라믹 콘덴서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잖아요. 근데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도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장 가동률을 거의 100%까지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사업부였던 이 기판 사업부와 그다음에 적층 세라믹 콘덴서 모두 다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때도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1% 엄청난 영업이익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 지지에도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에 이어서 개인적으로 여러 번 여러분들께 기판주 말씀드릴 때 심택을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9만 원까지는 조금 빠질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9만 원대에서는 한번 일단 지선이 만들어지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매수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속해인 쪽에 대한 기판 점유율이 신택이 지금 50%가 넘어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행 관련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택이라는 기업이고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회복세에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증기 사이클 초입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무려 10배 가까이 올라갈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지금의 단기 조정만 좀 끝난다라고 한다면 반등 보시면서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종목들 조금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에 이게 지수가 빠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삼성전자의 하락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파업에 대한 부담감이 좀 주가의 발목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사장단이 노조위원장 면담을 위해서 평택으로 갔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 파업 이슈를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삼성전자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네, 저는 약간 뭐 파업이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사실상 모르겠지만 아주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낙폭은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익 조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고 PER로 봤을 때도 역대급 저평가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도 증액이 더 빨리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노조에 대한 어떤 이 파업 이슈가 단기적으로 조정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하락을 이용해서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분할로 천천히 담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워낙 지금 제품이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설 일정들을 다 앞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빨리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의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역시나 장비 섹터다. 증설을 빨리 앞당긴다고 한다면 장비 수주가 더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주들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많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도 기업들은 계속 중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어닐링 장비 쪽에서는 뭐 HP, SP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STI라든지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게 코미코였는데 코미코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그룹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너지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세정과 코팅 쪽에서는 가장 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고객사를 모두 확보하기 때문에 오히려 급등했을 때 못 사서 좀 아쉬웠던 분들이라면 오늘 낙폭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4,000원 구간에서 14만 원 구간에서 약간 지지선 맞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한번 반등을 노려보시면서 격부담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미코와 함께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뭐냐면 한솔 아이원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세정과 코팅 쪽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코미코보다는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방향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낙폭을 좀 줄인다라고 한다면 반등 보시면서 한번 베팅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시기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길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가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실적들 좀 발표하는 기업들도 나오는데 소비주들이 실적 발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마트도 그렇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대표하는 3사가 뭐 일제히 다 실적 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거든요. 백화점 관련 기업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뭐 신세계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신세계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급증을 했었고요. 롯데쇼핑은 한 47% 정도, 그다음에 현대백화점도 40%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 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주들 상당히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중국이 사실 가장 많이 가는 여행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는데 일본과 지금 약간 분쟁이 있다 보니까 한일령에 따른 반사이익을 우리나라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2분기 때 얼마 전에 이제 노동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구간이 바로 2분기,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식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에 대한 어떤 쇼핑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신세계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오늘 시장 대비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백화점주 좋긴 좋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좋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엔 지금 화장품 쪽에서 기회가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마리서치, 화장품이요? 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품 중에. 지금 보시면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받은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초기 구간이고요. 리전이라는 압도적인 제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저평가 영역에 있는 구간에 있는 파마리서치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현재 화장품 OEM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뭐 한국콜마 이런 데들을 대비했을 때 내수 쪽에서 성장률이 상당히 돋보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정을 좀 받은 구간에서는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파마리서치와 코스메카 코리아 저평가 매력주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오늘도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급락할 때 눈여겨봤던 종목들 조금 더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종목들 좀 선별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한 15분 정도, 뭐 16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서 600포인트가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 450포인트, 150포인트 정도를 아래꼬리 달면서 회복을 해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과연 막판까지 어느 정도 회복력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도 국적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 인도 하운 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오만 해안을 지나던 인도 국적 화물선 하지 알리오는 원인 불명의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여 가라앉았다. 승무원 14명 전원은 오만 해안 경비대에 구조됐다. 공격의 구체적인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인기나 미사일 공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 정부는 민간 선박과 선원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현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통제권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은 공격하거나 납포하고 중국 등
일부 국가 선박에만 통행료를 받고 길을 열어주는 시기다. 한편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도 해협 재개방을 원하고 있으며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네, 금요일 정규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시죠.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낙폭이 굉장히 거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동반 약세긴 한데 우리 증시 낙폭이 특히나 크게 잡히고 있고요. 지금 달러당 원화값도 한 달여 만에 장중에 1,500원 선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좀 부담스러운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지금 급락을 어떻게 함께 해석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급락의 배경이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유가증권 시대가 8,000도락이 됐다. 그래서 기계적인 매도세가 좀 불러일으켜진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이제 1,500원 선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여전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6조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매도가 지수가 8,000도 도달가 됐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 보니까 이 차익 매물이 동반적으로 출현이 되면서 주가를 좀 약세로 좀 전환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를 매수로 받아가면서 지수를 좀 부양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오늘은 이제 기관까지 동반 매도로 진행이 되면서 전자닉스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다다음 주에 전자닉스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2배짜리 출시가 되는 시점이 다다음 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ETF에 대한 물량을 좀 줄여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레버리지 ETF를 사기 위한 자금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5월 말까지 코스피 200과 그리고 코스닥 150의 기업들 편입 편출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이제 숨고르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편출될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좀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려고 할 거고 편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급도 이제 조금 변화 요인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대형주의 순환매는 오늘도 좀 지속이 됐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번 주에 많이 이슈가 됐었던 자동차, 로봇 밸류 체인의 선두 업체였죠. 현대차 로봇 밸류 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이 바톤을 또 LG그룹주가 넘겨서 받아 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LG전자와 주식회사 LG, 지주사죠. 그리고 LG CNS 같은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로봇 밸류 체인이 현대차 그룹 쪽에서 LG 그룹 쪽으로 선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대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많이 소외를 받았었던 두산 로보틱스까지 상승을 하면서 로봇 관련된 그런 순환매가 진행이 됐다라는 건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음식료 쪽, 오리온 홀딩스라든지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앞에서 지주사 LG를 바탕으로 한 GS, CJ 이런 지주사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못 갔던 순환매가 이제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상당히 좀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 개인들에 대한 고객 예탁금이 137조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자금이 700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10%에서 20%만 온다라고 해도 한 150조 이상이 다시 일단 투자 자산이 대이동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자금이 과연 주식시장으로 올 수 있을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장 막판에 저점 매수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됐다. 그런 시점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시점에서 개인들에 대한 투자 매수와 그리고 기관에 대한 매수가 다시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좀 급락이 좀 거세게 느껴지는데요. 또 하락 요인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또 일본을 시작으로 또 도미노 금리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확대됐다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회담을 종료하고 돌아갔다는 소식도 전해진 상황. 코스피는 6%대 약세 그리고 있고요. 7,49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483포인트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5%대 약세고요. 1,131.29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6%대 급락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도 매물 출회하면서 5조 원대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기관도 1조 7천억 원대 순 매도로 동참했습니다. 개인 나홀로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들어와 주면서 3천억 원대 순 매수로 집계됐고요. 개인과 기관 각각 1천억 원대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문을 닫습니다.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실망감, 삼성전자의 파업 부담감, 여기에다가 일본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오늘까지 무려 7거래일간 시장에서 떠나가면서 우리 시장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이 하락이 컸고 또 어떠한 종목은 버텨줬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랗게 질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삼성전자 무려 8%가량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도 7%가량의 낙폭을 그리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변화한 건 아니고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에다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도에 대한 요구가 크게 작용한 게 시장에 영향을 미쳐줬습니다. 여기에다가 2차 전지 기업들 장초에는 조금 괜찮은 분위기 나오다가 결국에는 LG엔솔과 삼성 SDI 일제히 하락했고요.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파랗게 질렸습니다. 시장 지수가 빠지는 것 대비 그래도 버텨줬던 부분은 기판 관련된 기업들이었는데요. 삼성전기가 오늘 개장 직후에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110만 원 선도 넘어서다가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1%가량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LG이노텍 역시나 오늘은 3%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전선과 원전 그리고 조선 관련된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한화오션 오늘 1%가량 빠졌고요. ST현대중공업 4%가량의 내림세, 삼성중공업은 2% 하락하면서 지수의 하락 대비는 그래도 조선주들은 버텨주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금융업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파랗게 질린 채 마감을 했는데 그동안 SK하이닉스와 함께 움직였었던 SK스퀘어 6%, SK도 7%가량의 낙폭을 그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로봇 모멘텀 부각을 받으면서 LG그룹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했었죠. LG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LG가 7%, LG전자는 두 자릿대의 상승률 유지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의약품과 화학 그리고 건설업들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요. 완성차 기업들도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수용하는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꽁꽁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하락 마감했고요. 원익 IPS가 무려 9%, 리노공업도 두 자릿대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마이크론이 실적 기대감 속에 무려 18% 급등세를 유지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어제 강했었던 제주반도체가 오늘까지도 힘내주면서 8%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을 오늘 대체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와 HLB, 알테오젠 일제히 하락했고요. 그래도 그동안 조금 시장에서 소외됐던 만큼 낙폭이 크지는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은 빠지는 모습,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2차 전지단에서도 오늘은 낙폭을 그렸습니다. 다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그래도 버텨주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대표적으로 유진 로봇이 오늘은 4%가량 상승.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 내주면서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무려 7%가량의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별 움직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지수 상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5에서 6%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6% 급락하면서 488포인트 밀려났고요. 7,493.1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5%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1,129.82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6%대 급락세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오늘 출발은 좋았죠. 8,000포인트 이상을 터치하면서 8,046포인트 기록한 이후 방향을 전환한 이후로는 내리막기를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7,371포인트까지 장중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흐름 살펴보시면요. 상승한 이후, 출발한 이후로 이내 하락 전환했고요. 1,110포인트까지 저점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순매도 흐름 이어갔고요. 5조 6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됩니다. 기관도 1조 7천억 원 이상 물량 좀 덜어냈고요. 물량 개인이 소화해 갔습니다. 7조 1천억 원대 매수 우위 확인됩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이어서 들어와 줬고요. 3천억 원대 순매수세,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로 집계됐습니다. 각각 1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SK 스퀘어와 삼성 SDI, KB금융 쪽으로 수급이 쏠려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늘 급등세 연출하면서 로봇주의 시세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고요. LG 디스플레이까지 오늘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 파도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 눈에 띄었고요. 휴림로봇, 현대무벡스 등 역시나 로봇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외국인의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2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특히나 MD 부문의 매출이 고성장세 이뤄내면서 앞으로의 구조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확인됐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오늘 급락장 속에서도 선방하는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50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나 앞으로의 메모리 가격 상승 추세 속에서 해외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았습니다. 장중에 55,500원까지 고점 터치했고요. 18% 급등 흐름 이어가면서 52,9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입니다. 한화오션과 현대차, 현대제철까지 이름 올렸고요. 한국세일석유 쪽으로도 오늘 수급 쏠리면서 20% 이상 급등세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까지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단에서는 대두전자재료 눈에 띄는 수급 가져갔고요. 파도와 서진시스템, 태광까지 반도체 종목들도 올라왔습니다. 올릭스의 경우에도 바이오 종목 안에서 빨간불 켜는 흐름이었는데 기관의 순매수세가 주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K네트워크스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시장 기대치 뛰어넘는 실적을 나타냈고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정보통신 사업이나 이 워커힐 호텔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상황이었고요. 9,825원까지 장중 터치하면서 9,000원 선 훌쩍 뛰어넘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10% 이상 급등하면서 8,72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약세장 안에서도 선방해준 기업들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또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시장의 급락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개장 직후에 8,046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8,000선을 오늘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빠르게 급락했고요. 장중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한 달여 만에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4월 이후에 첫 매도 사이드카가 발효가 되면서 시장의 충격이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폭만 하더라도 700포인트 가까운 변동폭이 나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 역시나 한 달여 만에 1,500원 선을 돌파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1,500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의 부담감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무려 7거래일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이유는 반도체 투톱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급락세가 나왔던 이유를 확인을 해보면요. 우선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삼성전자의 사장단이 노조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평택으로 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이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오늘 시장은 좀 크게 흔들렸고요. 여기에다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시원한 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그 실망감이 나왔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외신들은 미국이 한풀 좀 꺾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겠다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면서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나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해석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역시나 현대차그룹에서 다음 달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국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더해지면서 여전히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LG전자가 오늘은 또 로봇 밸류체인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막판까지도 상승을 유지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LG전자의 B2B 홈페이지에 악시움의 페이지가 신설이 됐다고 합니다. 이 악시움은 액추에이터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밸류체인에 가담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긍정적인 해석이 더해지면서 로봇 관련 기업들, 특히나 LG전자와 함께 협력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시세가 이어졌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네, 이렇게 3가지 투자 포인트 함께 살펴봤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했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과연 다음 주는 이러한 충격을 다 소화하고 다시금 상승불을 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5월 15일 금요일 급락장이었는데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국 마감가 기준으로도 환율이 1,500원 선 위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좀 부담스럽게 나오기도 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해지면서 달러 강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다음 주 시장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떤 부분들 좀 주목해 보고 계실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주까지 임기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당선된 의장이 다시 이제 취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양적 완화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는 쪽의 통화 정책을 과연 구현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높았고 예상치보다 높았고 이번 주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치보다 높았고 고용 지표도 별로 좋지 않게 나왔죠. 그래서 이 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고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과연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지금 케빈 워시가 취임이 되면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업데이트도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통적인 건 그거 같습니다. 이란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풀어야 한다는 게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빠르게 해소가 되는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은 뭐 미국의 보잉 200대 그리고 농산물 구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엔비디아 H200을 중국에 수출을 본격적으로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블랙엘 칩에 대한 그런 생산이 본격화되면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일단 젠슨왕이 같이 이제 따라간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줄 알았으나 일단 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건 아직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세론성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가 되는지 추가적인 업데이트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당연히 이제 1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기업들은 좋을 거고요. 대표적인 쪽이 반도체 유통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AMT라고 하는 업체, 그리고 미래반도체, 유니퀘스트, 유니트론텍 이런 반도체를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 메모리 가격과 모듈 가격이 엄청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과 이런 유통 관련된 반도체 기업까지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 관련된 쪽에서도 오리온홀딩스나 삼양식품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실적을 좋게 내놔서 그래서 시장 자체가 부진하지만 그래도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쪽은 여전히 순환매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별로지만 순환매적인 흐름에서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흐름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훌쩍 올라와 있는 상황, 미국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도 이제 마무리 국면인데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종목으로 좀 압축해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관심을 못 받은 기업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GSP&L을 오랜만에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GSP&L은 이제 파르나스 호텔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환율에 대한 걸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전에는 1달러로 1,100원을 환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달러로 1,500원 환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오는 게 상당히 수월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분기에 대한 외국인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쪽이 여행 수지가 우리나라 11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 이게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보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아졌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자체도 호전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근교에 있는 호텔의 예약 수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계절적인 성수기, 이제 여름 휴가 시즌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보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내 쪽에 대한 여행 수요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분기는 원래 예상 실적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 190억이었습니다. 근데 예상치를 뛰어넘은 240억을 기록을 했다. 이 부분은 2분기까지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객실 점유율이 지금 8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평균 객실 단가도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GSPN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9,0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PNL 또 여행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네요. 인바운드 관광객 수요 확대, 호텔에 대한 수요 확대 앞으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49,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까요? 어떠한 의견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시장이 좀 어렵죠. 또 다시 또 힘든 시장의 흐름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고른 시장에 대한 상승세는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섹터에 있는 종목들 말고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 이제는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실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제시해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었던 기업들을 잘 살펴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이번 주에도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그래도 또 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들, 이 와중에도 또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를 다음 주에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